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사람의 유승민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만나고 싶은 바로 그분을 모셔서 가슴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모실 주인공 어떤 분이신지 제가 또 힌트를 좀 드릴 텐데 이제 뭐 요즘 뭐 아주 그냥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예. 적은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치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리 보릿고개여. 바로 보릿고개의 주인공, 대한민국 트로트 반열에 우뚝 솟은 가수 진성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리 보릿고개여. 네, 오늘 뭐 저희 프로 나오셔서 또 다양한 이야기,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래도 네. 우리 진성 씨 팬들이 굉장히 많고 네. 또 저희 그 사람의 시청자분들이 진성 씨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카메라 보시면서 시청자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로그램에 이렇게 초대되어서 영광이고요. 많은 그 진짜 스타분들이 이 프로를 통해서 인사를 드렸지만 저도 트로트 가수로서 요즘에 나름대로는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모자라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항상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또 미스터 트롯 그리고 또 트로트가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 귀에 자주 이렇게 들리다 보니까 제2의 전성기였던 트로트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계시는데 트로트를 부르는 제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성세대 여러분들에게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야,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냥 두서없이 하는 거예요. 정신없을 때 저는 얘기가 좀 잘 나와요. 그런가요? 예, 정신을 차려버리면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냥 멍할 때 그때 좀 얘기. 네, 진실된 삶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성공의 가도를 달려오시지 않나 좀 싶습니다. 네. 아유, 참 좋은 표현. 나름대로 좀 준비해 왔습니다. 예. 진성.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진성 씨와 함께하는 본격 키워드 토크 들어갑니다. 자, 저희가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 네. 본격 키워드 토크입니다. 좀 전에 저희 얘기 나누는 거는 이제 뭐 서서히 시동 거는 입장이라면 지금부터 본격 키워드 토크인데 이 물음표 안에 어떤 키워드가 들어있을까라는 상상. 그러니까 일단 겁이 나요, 사실. 예, 일단 뭐 뜯어봐야 알겠지만 본격이라는 게 사실 낱낱이 해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할 때도 뜯어보세요. 나 불안해가지고. 네. 자, 불안하셔도 됩니다. 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의 내용은 안동역에서로 안동역에서로 히트친 그 사람 바로 진성 씨.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온몸에 전율이 막 이렇게 오는데 사실 노래를 이렇게 가깝게 들으니까 더 이 노래가 더 새롭네요. 이 노래가 네. 많은 분들이 아시기에는 2008년도에 발매를 됐는데 그렇죠. 발매는 안 됐었어요. 네. 2008년도에 안동을 사랑하는 안동의 그 애향 가요 모음집 거기에 이제 수록된 곡 중에 한 곡이었는데 PR곡으로 제가 이제 이 노래를 불렀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잊혀졌죠. 묻혀졌었는데 그로부터 한 5년, 6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셨는지 이제 그때 이제 유튜브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는 이제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때 유튜브에 자꾸만 문자가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노래가 참 듣고 싶은데 방송국에 연락해도 심의가 아직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들려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어디 가면 듣습니까? 진성 씨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이런 글들이 참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곡가분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 노래를 다시 제가 편곡을 해서 새롭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새로 이제 이 판을 들고 나온 거예요. 아니 이거 2017년도인가 노래방에서 네. 1등을 했거든요. 2017년도에 이제 공식 집계로 그랬었는데 사실 이 노래가 한 4, 5년 동안 정말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받아주는 어웨이즈 상도 제가 이렇게 받았었고, 예. 그러니까 여자 가수분의 노래는 이제 홍진영 양의 배터리를 좀 많이 불렀다라고 이렇게 데이터에 나와 있었는데, 제 노래 많이 불러가지고 지금도 이 노래가 지금 6, 7년 됐는데도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네. 어쨌든 이 안동역에서라는 제목 때문에 네, 그 안동의 노래비가 네.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이 노래가 발표되고 안동의 이제 명예 시민도 되고 그리고 안동의 그 명예 홍보대사가 이제 됐죠.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안동역 앞에 이 노래비가 건립이 됐어요. 그래서 가수 입장에서는 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어떤 특정 지역의 노래이든 뭐 아니면 어떤 테마의 노래이든 사실 노래비가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가수 입장에서는 큰 영광이거든요. 예, 저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노래를 불러왔지만은 노래비가 처음 이렇게 건립이 됐을 때 굉장히 마음도 설렜고 행복했어요. 안동에 계신 분들은 안동역에서 노래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럼 뭐 그쪽에 전국의 또 모든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또 진성 씨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예, 뭐 요즘에 이제 그 트로트가 여러분들께 많이 좀 알려지다 보니까 전에는 기성세대들 그리고 트로트를 좋아하는 분들이 국한된 상태에서 좀 이렇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트로트가 대세이다 보니까 뭐 젊은 친구들 또 어린 친구들까지 노래들을 좋아해 줘가지고 뭐 노래 부르는 가수 입장에서는 참 행복한 비명이죠, 사실. 예. 그리고 이제 안동역에서의 그 전과 후를 비교하면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안동역에서는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히트곡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생도 조금 바뀌어 가는 과정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몇십만 원 받았던 이제 페이가 또 뭐 이제 몇백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방송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저 방송을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제 연락만 하면 바로바로 또 이렇게 체크가 되고 이제 그런 그 유치가 되다 보니까 일단 가수라면 히트곡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아마 그 탤런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대작에 나와가지고 주인공을 맡아야지만 사실 뭐 CF도 들어오는 것이고 출연료도 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몇 살 때부터 나는 노래가 나한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노래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0대 때부터 노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40년이 이렇게 넘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이유도 없이 노래가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래가 또 좋았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가정적으로 또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단란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온 인생은 아니에요. 사실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양친이 안 계셨었어요. 제 주위에. 그러니까 일찍 집을 나가셔가지고 좀 그 떠돌이 고아 아닌 고아로 살면서 떠돌이 생활 비슷한 것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노래가 좋았어요. 그리고 노랫말, 가사말 하나하나 음미했을 때 그 어린 시절이었지만 참 슬프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길에 지침서가 되는 듯한 이런 그 내 어떤 가슴으로부터의 그 전율도 있었고, 그래서 이유도 없이 그냥 노래가 좋았어요. 그래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참 많이 불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는 커서 가수가 꼭 돼야 되겠구나 그런 또 다짐도 했었고요. 그러면 그 어렸을 때 집안 환경이 좀 어려웠었고 네. 또 아버님이 안 계셨고 그러면은 혼자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면 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방법이 노래셨던 거죠? 그럼요. 그리고 그때는 뭐 너무 어린 시절이라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사실 몰랐었고, 예, 요즘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어린 친구들도 뭐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 때는 스트레스를 그 자체가 사실 저희들하고는 안 어울리는 그런 단어였었어요. 그냥 하루 밥 세 끼 먹으면 행복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뭐 있겠어요. 뒷동산에 그냥 뛰어 놀러 가가지고 가을이면 뭐 그냥 밤 주워 먹고 도토리 따다가 주면은 그걸로 뭐 개떡 해주면 먹고 그랬던 시절이라. 예, 근데 저는 좀 외롭고 고독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세월 속에서 제가 이제 노래를 접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대소사에 큰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저를 불러가지고 그 무대에 세우면 거기에서 또 노래를 재밌게 부르고, 그러니까 군에서 제가 살았었는데 그 군 단위에서는 저를 어린 신동으로 이제 노래 잘하는 어린 신동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죠. 예, 요즘에도 뭐 어린 친구들 보면 신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그 시절이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정동원 군이 노래를 불렀을 예. 때 그 감정이 조금 이렇게 좀 왔었나 봐요. 그래요. 미스터 트롯에 우리 그 동원이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을 때 사실 제 노래였고 그리고 그 감정 자체가 어린 친구가 불렀기 때문에 너무나 새로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억으로 여행을 가는 듯한 그런 착각 속에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원이보다 더 어렸을 때 6, 7살 때 그 무명 호빠지를 입고 어머니들이 산에서 이렇게 들에서 논에서 일을 하면 그 참 그 가슴 아픈 노래들을 부르고 다니면서 어머니들한테 밥도 얻어먹고 10한짜리 10원짜리 그 동전도 얻어서 뭐 과자도 사 먹고 이제 이런 그 가슴 시린 추억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동원이가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저 어린 시절이 생각나가지고 참 제가 주책으로 한없이 참 그 눈물이 좀 이렇게 많이 났었어요. 그럼 그때 6살, 7살 때 불렀던 노래가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그때 많이 불렀어요. 그때 이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산에는 진달래 들엔 개나리 산새도 슬피 우는 노을 진 산골에 엄마 구름 애기 구름 정답게 가는데 아빠는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 뭐 이런 노래였어요. 죄송해요. 지금 이게 그 기러기 아빠라는 노래인데, 네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제가 좀 슬픈 감정이 가슴속에 많이 좀 배어 있었을 그런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러기 아빠라는 노래를 여자의 일생, 뭐 동백아가씨, 기러기 아빠 이런 노래 지금도 가끔 제가 애창곡으로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 노래를 부르고 산등성이를 싹 지나가면서 거기서 괜히 그 어린 녀석이 그 눈물 흘리면서 울고, 그리고 이제 이 가사에는 모든 것들이 깊게 다 내포가 되어 있었어요. 가정적인 어떤 처절함, 그리고 그 자식이 부모를 그리는 애틋함. 그러니까 노래가 그 사람의 마음 또 심금을 많이 울린다 하는데 그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눈물이 나요. 3살 때 어머님 아버님과 헤어지고
혼자의 삶, 네. 그리고 주위 뭐 친척분들한테 좀 전전하시다가 또 그 한이 맺혀 있는 것 같아요. 제 가슴에는 그런 한 같은 게 사실은 좀 이렇게 그 지층처럼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저는 사실 모르고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세월을 지나서 10대 후반 이럴 때 이제 사회생활에 제가 뛰어들면서 굉장히 사실은 좀 거칠게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제가 감당하지 못해야 될 것들도 저를 이렇게 짓누르고 그럴 때는 내 스스로가 그런 것들은 이제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혼자 그 방황도 많이 했었고, 그러나 어차피 내 인생은 내 인생이기에 그걸 또 슬기롭게 잘 또 넘겨왔던 그 세월을 보면 뭐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아오지 않았나 인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진성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좀 배워가는 느낌인데, 어머님을 좀 세월이 흐른 후에 만나셨다는 얘기 좀 들었거든요. 예, 만났어요. 제가 3살 때 헤어져 가지고 8년 만에, 그러니까 11살 때 제가 만났죠. 만났는데 그 11살에 이미 저는 어머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제 감정에 1%도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오직 증오와 미움. 예. 그래서 처음에 그 외삼촌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너 어머니 보고 싶지 않니? 그래서 아무런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그 전에 제가 욕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온 그 나쁜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뭐 배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노래는 저 녀석이 신동처럼 잘하는데 성격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온순하고 온화하지 못하고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그 턱이 있다 그럴까요? 좀 특이했고, 그리고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고,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 저를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누군가 옆에 다독거려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제가 모르고 자랐다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욕하고 그러면 같이 욕했어요. 예. 그랬었어요, 어린 시절에. 너무 그 사실 그게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저를 방어하는 건 줄 알고. 예. 그래서 그런 세월을 살아온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슴속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었겠습니까? 사실 증오 외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새벽 기차를 타고 용산역에 내렸어요. 용산역 광장에 탁 내려가지고 제가 파출소에 잠깐 있으라 그래서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있으라 그래서 어머니가 모셔온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마 뭐 용산역 근처에 미리 와서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그 구파발까지 가가지고 그 산속에서 외가댁들이 거기서 다 살고 계셨어요. 외할머니. 저기서 이제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거기에서 많이 생겨나게 돼서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먼 발치에서 한 200~300m 발치에서 저를 확 이름을 외치면서 버선발로 뛰어나왔던 그런 장면이라든가 지금도 그게 눈에 선해요. 사실 저에게는 그냥 무덤덤한 그냥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슬프고 한스러운 이야기인데, 이제 그렇게 만나가지고 학교도 좀 잘 다니고 제가 착한 아이로 이렇게 거듭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 거기서도 뭐 1~2년 이렇게 생활하다가 또 이제 가정이 또 이렇게 해체가 됐어요. 예. 그러다가 전라북도 부안으로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초등학교를 제가 이제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12살, 13살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5학년, 6학년으로 이렇게 그 공부를 할 그런 학년의 나이였어요. 근데 1, 2, 3학년, 4학년을 저는 다니질 않았잖아요. 왜냐, 8살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남의 집 전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호적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녔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다른 아이들 다 학교 다닐 때 저는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13살 아마 됐었을 거예요, 제가. 13살 되던 해 4학년으로 제가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제가 2년 다니고 거기서 이제 졸업을 했죠. 그 초등학교 2학년 다닌 것이 제 인생의 학벌은 그게 전부예요.
아니 뭐 인생의 학벌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뒤에 이제 객생활하면서 학벌에 대한 이런 그 사실 좀 갈등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학교 좀 다녀볼까 했었어요. 근데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학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럼 데뷔는 몇 살 때 하신 거예요? 데뷔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5, 6살 요때부터 옛날에는 유랑극단이라는 그 극단이 있었어요. 그런 데에서 이제 제가 사실 그 데뷔는 아니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일반 무대니까 그런 데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조금씩 어떤 이런 이쪽 세계에 어떤 룰도 배워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인과관계, 지인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형성이 됐죠, 사실. 그리고 제가 18살 때에 그때 이제 캬바레 무대예요. 캬바레 무대. 캬바레 무대는 옛날부터 미성년자는 그 업소에 이렇게 세워주지를 않았었어요. 아니 못 들어가죠. 그렇죠. 성인들의 이제 유락 시설이니까. 근데 사실 돈벌이를 하려면 그 성인 무대를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어린 친구들이 이제 무대에 서는 무대가 있었는데 극장식 비어올이라 그래가지고 가족 단위로 쇼를 보러 오는 이제 그런 또 유흥업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18살 정도 됐을 때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미성년자니까. 네. 그러면 그 업소에 들어가려면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등본을 띄워오라 그래요. 그럼 등본을 저는 사실 갖다 주면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선배들한테 부탁해가지고 형님 등본 하나 띄워주세요. 그리고 21, 23살 먹은 형들 거. 거기 사진을 제가 딱 붙여가지고 뭐 가수들은 다 애명을 쓰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업소에 갖다 주고 제가 노래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럼 18살의 나이에 성인 무대에 이제 데뷔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외모도 그냥 22로 보이는. 그때는 뭐 25살이라도 믿었죠. 예.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도 양복을 딱 입고 네. 그런 때였었으니까. 네. 어쨌든 뭐 어린 나이 데뷔를 이제 무대 올라가셨어요? 네. 그럼 어떤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때 나훈아 선배님 노래 뭐 그리고 우리 또 그때 참 잘 나갔던 우리 박우철 선배님 노래 뭐 이런 노래를 불러. 천리 먼 길 또 뭐 고향역 님 그리워 가지마오 막 이런 노래를 네 곡을 이제 캬바레는 네 곡이거든요. 느린 거 빠른 거 느린 거 빠른 거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노래를 주로 불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노래로서 진짜 정식적으로 그런 데서 이제 밥벌이가 시작이 된 거죠,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드라마로 치면 TV 문학관입니다 지금. TV 문학관 중에서도 아주 센 깊은 문학, 장편이죠. 깊은 문학관이죠. 그럼 아까 그 캬바레 데뷔를 하셨을 때 느린 거 빠른 거 느린 거 빠른 거 네 곡 기본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셨다는데 네. 그때 당시가 지금 기억이 혹시 나세요? 그럼요. 기억나죠. 그래서 엊그제 같은 새삼스러운 느낌이죠.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를 생각하시면서 마이크. 느린 거 빠른 거 느린 거 빠른 거 한 소절 씩만 한번 가볼게요. MC께서 이제 그 가수를 딱 소개하면 오늘의 시든 카드 뭐 진성 씨입니다 하면 음악이 쫙쫙쫙 나올 거 아니에요. 코스모스 피어 있는 정든 고향여 이뿐이 고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뭐 이런 노래들. 아우. 예. 그 다음에 이제 느린 노래가 바로 또 들어가요. 네. 하면은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이대로 영원토록 한 100년 살고파요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이런 노래 했죠. 예. 그 당시 18살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제가 또 자주 불렀던 노래가 우리 현철 선배님의 노래를 많이 불러서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아니 그 이제 그 지서 씨가 이제 청춘을 돌려다오 할 때는 이제 밑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돌려주고. 그렇죠. 네. 어머니들은 이제 밑에서 참 그 빠지고 들어가고 육박자 속에서 인생의 또 그 참 그 휘황찬란함을 맛보고 계시는 어른들을 위해서 저는 노래를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선배 가수들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러면은 정식으로 데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나이도 정식의 나이도 아니고 네. 고등학교 미성년자 신분에 가서 노래를 하셨을 때 네. 그러면은 뭐 그 가수분들하고 뭐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 인기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관심도 안 가졌어요. 관심 없이. 그렇죠. 관심 없죠. 그리고 일부의 가수들도 사실 이제 제가 그때 나이를 한 22, 아는 사람은 알지만 22, 셋 뭐 먹었어도 그래도 어리니까 대부분 가수들이 뭐 27, 8 정도는 다 됐거든. 그럼 뭐 형형 하면서 잘 따랐고 그때 뭐 노래했던 이제 가수들이 뭐 지금 그 베이로 형, 또 강진이 형, 땡벌, 그다음에 김상배 형, 뭐 이런 형들이 이제 저희 한참 좀 선배님들이죠. 네. 조항조 형 이런 형들. 사실 유재석 씨가 생각보다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자, 트로트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고급스러운 음식을 좀 줘보자. 이제 유산슬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된 거예요. 림프점 혈액암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암이 왔어요. 거기에 심장 판막증. 이 노래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산소 앞에서 만들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어디서 살고 있나